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쪽에서 각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좀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이한 방법으로 남기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용을 구속하고 영향권을 박탈하라.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제 이심 재판부에서 이런저런 이상하고도 요상한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이재용 구속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외통수로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필기정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후계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방금 전에는 박영숙 특검팀에 참여했던 정민영 변호사 소감과 이 재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의미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그 취재를 열심히 했던 한겨레 기자들의 소회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취재팀에서 맹활약한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회영, 방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늘 좀 감회가 새롭나요? 먼 여행을 좀 마친 느낌은 좀 있어요. 네. 굉장히 험난한 여행이었고요. 다시 또 뭔 여행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의 네. 험난한 네.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의 긴 여행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예. 방 기자는요? 네, 그때 취재할 때 생각해 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네.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이 기사로 보도되고 조금씩 사실로 드러날 때 네. 약간 통쾌한 느낌들도 있고 했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이제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네. 그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뭉클하기도 하고 하네요. 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 사회 맞다. 이런. 네, 그 과정을 예. 오늘 먼저 기자로서 일들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최순실 변호인 쪽도 그리고 삼성 쪽도 입장을 내놨는데 각각 소개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봤는지도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삼성 쪽 반응이 먼저 나왔는데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두 단락으로 좀 나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말 어려워요. 지금 이재용 없으면 큰일 나요. 예, 그렇게 덧붙였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좀 삼성이 더 의연하게 태도를 취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단순히 한 사람의 재벌 총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판결은 물론 이제 확정 판결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의 판결은 지금의 삼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의연한 자세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삼성 쪽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나 봐요. 바로 입장을 냈던 것 같은데. 예. 최순실 쪽은 어떻게 방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포퓰리즘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판결로 보셨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네. 존중한다 이런 형식적인 얘기도 없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절차적 큰결은 없는 상태의 사법부 판단이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뭐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뭐 예를 얘기하세요. 들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제 국가 경제의 어려운 그 국가 경제를 또 다시 소환했는데 이번 사건과 전혀 별도의 네. 근데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전혀 별개의 사안이 판단된다는 게 오히려 이경재 변호사가 이야기한 포퓰리즘의 영향이 아닐지 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요.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한 때로부터 네.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2016년 가을께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처음 한겨레 신문 일면에 등장을 하고 아마 그때가 마사지였죠. 결국 3년 만에 이제 한 단락이 지어졌잖아요. 그 당시 취재를 할 때 결론은 오늘과 같이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좀 하셨나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등장시킨 건 이제 방준호 네. 기자의 역할이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방준호 기자가 설명을 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최순실 게이트 취재는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와 취재는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그 승마 그리고 말의 취재가 2014년에 시작되었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넘기면서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차관으로 있는 노태강 차관 당시 국장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정유라 씨 특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유라 씨가 어느 승마 대회에 나갔는데 그렇죠. 수상을 못했던가요? 2등을 했던가요? 그때 당시에 특혜를 주면서 예. 또 수상을 하지 못해서 예. 아주 이례적으로 그 대회에 수사기관이 이 진상을 파악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독특한 상황이 벌어진 예.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취재를 했었나요? 예, 그래서 2016년 네. 지금 기억엔 9월에 첫 보도 이후에 저는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예. 최순실의 이름을 꺼내고 독일의 행적을 밝히고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하나하나의 이름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고비고 위기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 자체는 실제로 그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팀의 존재를 걸고 그리고 한겨레의 존재를 걸고 굉장한 그 긴장감 속에 진행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팀장은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 했던 김의겸 팀장이죠? 예, 김기현 팀장이고 당시 부팀장격은 예. 지금 한겨레실 편집장으로 있는 류익은. 예. 방 기자는 그때 제가 아마 취재를 하고 어느 한 시점에 우리 기자들하고 방담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제 기억에 그때 최순실이란 이름을 건져 올린 게 옛 애인 찾기 사이트 뭐 이런 걸 활용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예, 정말 그렇죠. 예, 일단 네. 뭐 저희가 뭐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은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사실 최순실의 이름을 입증할 만한 방법이 없던 상태에서 네. 네, 구글에서 우연히 이제 최순실과 그리고 그 정동춘 원장 둘 모두의 지인이었던 분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옛 연락처를 알게 됐고 이제 네. 그걸 다시 이제 뭐 구글링을 통해서 우연히 이제 네. 연락이 닿아서 그리고 네.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처음으로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뭐 두 기자만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 국정농단 TF팀에서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나요? 핵심적인 내용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 둘이 출연하기 전에 어떤 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좀 뒤져봤는데요. 짚어봤어요? 예, 짚어봤는데 예. 오늘 관건으로 등장했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 그리고 말 3마리 구입비원 34억 원 관련돼서 저희는 당시에 뒤져보니까 80여억 원 뭐 이 정도로 보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숫자를 틀렸나 봤더니 당시에 이제 그 환율을 저희가 말값을 잘못 계산한 환율 거예요?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그런 보도를 했고 물론 이제 당시에는 코어 스포츠라고도 표현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팀 내부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레로 읽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보도를 보니까 지금 그 보고도 좀 웃었는데 코레 스포츠라고 보도한. 그러니까 CORE. 예. 그래서 검색해서 코어 스포츠로는 한겨레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취재는 잘하는데 영어는 잘 못했나 보죠? 아, 이것이 독일어냐, 독일어냐, 영어냐, 뭐 예,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를 가지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하호영 기자는 당시에도 한겨레 방송 여러 군데 출연해가지고 네. 취재한 거 다 못 썼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오늘 뒤늦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할 수 있나요? 할 게 있나요? 그 실제로 저는 그 TF팀에 배치가 된 다음에요. 네. 그 기존에 있는 멤버들하고 좀 다른 취재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TF팀을 여기 계신 그 김보엽 데이터께서도 많이 진행하셨지만 이 양의 영역이 있고 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양지. 포지티브 그렇죠. 포지티브한 영역이 있고 네거티브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네거티브한 영역들을 많이 맡았는데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당시에 이제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그 많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세월호 7시간이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습니다. 사고 첫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예. 그리고 그 중대본이었나요? 거기 가기 전에 7시간 동안 도대체 행적이 뭔지 네. 뭐 이 얘기죠. 그 예. 요소별로 빈 시간들이 있거든요. 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뭐 JTBC도 있고요, 경향신문도 있고 당시에 이제 한겨레 신문까지 각각의 영역을 맞춰 취재를 했습니다. 뭐 네. JTBC는 말하자면 주사로 네. 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올림머리나 등등의 다른 사안으로 가 있었고요. 뭐 지금 생각에는 그때 당시 JTBC는 태블릿 PC도 있잖아요. 태블릿 PC 있었죠.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게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왜 그 열심히 취재했으면 그 태블릿 PC를 한겨레 세월호 7시간은 태블릿 PC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 최순실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반성하세요. 반성은 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7시간 말씀을 드릴까요? 예, 더 그런 얘기하시죠. 부분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그 국방 분야 취재를 좀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F-35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 차기 전투기 사업에 어떻게든 최순실 씨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전에 전설적인 무기 로비스트 린다 예, 김처럼 그렇죠. 예. 최순실 씨도 네. 왠지 그 로비 이 업체 혹은 미국의 방위산업체와 어떤 고리로든 연결이 돼 있을 거다. 뭐 이런 의심을 갖고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개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순실 씨의 어떤 국외재산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반성할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저한테는 과제이고 네. 취재를 좀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 봐도 최순실 씨가 그 딸한테 메일을 편지를 네. 보낸 거 보면 뭐 재산이 아직도 뭐가 더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거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얘기를 했죠. 네. 숨겨진 재산 수사의 여지가 남아 있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취재할 때도 느꼈던 건데 네. 이건 단순히 그런 그 일반인들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재산의 도피가 아니고 굉장히 교묘하고 단계를 거쳐서 최고의 권력층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네. 아주 단단한 베일에 쌓여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전체적으로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예. 대략 어디엔가 재산을 숨겨놨을 것 같은 느낌은 드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추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방 기자는 또 혹시나 취재를 해놓고 못 쓴 게 있나요? 네, 딱히 취재한 거 대신하게 하영 네. 선배의 말씀을 네, 대신하게 다 썼고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이제 사실 쉽지 않은 취재를 했던 거고 하 기자는 되게 유하게 표현을 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겨냥한 취재는 늘 위험이 도사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식의 취재거리가 있고 또 이렇게 특별 취재팀이 꾸려져서 방 기자 일로 와서 좀 취재 좀 하지 뭐 이러면 하실 생각이 있나요? 머뭇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기억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좀 이렇게 뭉클함과 따뜻한 거 이런 것들로도 이렇게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취재였던 것도 맞고 사실 안 돼서 답답한 경우도 많았고 하긴 네. 했는데 어쨌든 선배들이랑 같이 하니까 막내로서 그냥 서로 위로하고 네. 뭔가 되면서 같이 좋아하고 그러면서 취재했던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 있고 또 이제 이런 판결까지 이어지게 돼서 예,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겠습니다. 하 기자는요? 예, 저는요. 이런 거 더 취재해보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네. 재산 도피, 뭐 숨겨놓은 재산 찾기 이런 거를 좀 뛰어들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를 검증하는 건 사실 기자의 본류고 네. 아마 누구나 다 기자가 된 사람들은 꿈꾸는 그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고 싶으냐 아니냐를 떠나 좀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요. 네.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 대법 판결까지 났지만 저는 아직도 좀 미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대법원 판결까지 딱 나면 마침표가 이렇게 찍어졌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고 여전히 뭔가 살아있고 저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나 숨겨둔 재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부활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좀 있고 그래요. 전 팀에서 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처음 회의했던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초기에 회의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미르 K 스포츠 재단, 이제 K 스포츠 재단의 성격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출연 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두환 씨의 일회 재단과 같다.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예, 그렇게 하려고 했고 예. 우리 팀도 거기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네. 했거든요. 예. 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있어서는 일회재단과 비교했을 때도 좀 많은 아쉬움이 저희들도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사실 그 최순실 씨 이름을 건져 올리기 전까지 나왔던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권력 서열 1순위는 누구다 하면서 정윤회 예. 최순실 씨의 남편인가요? 전 남편인가요? 네. 그렇게 되죠. 네, 전 남편. 예.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추정컨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추정컨대 강원도에서 농장을 예, 여전히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재의 한 영역으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 이 취재를 했던 대부분의 기자들의 그 궁금증 중에 하나도 정윤회와 십상시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정윤회와 십상시가 한 역할의 결과물은 무엇일까라는 큰 한 본류가 또 남아 있는 것으로 네. 저희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침표로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사건 그 이막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우영 박유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